2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에 대한 비교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포괄주의 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또는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와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 나머지는 열거주의입니다. 맞아요. 법인세법은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각사함연도 소득이라는 하나의 소득으로 종합해서 과세하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과세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합니다. 소득세법은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맞고요. 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모두 신고납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1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21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은 현행소득세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같이 과세 기간을 정해서 신고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요. 개인의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다도 틀렸습니다. 개별과세 제도예요.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법에 의하고 있으므로 까지는 맞죠.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소득 세금 냅니다. 손해배상금과 같이 법의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 일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로 저는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도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옳은 것은 4번이네요.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의 답은 4번. 23번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을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나오고요. 플러스 법인세법처럼 얘도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뭐라고 하느냐면 총수입 금액 산입이라는 말을 쓰고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말을 써요.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라는 말을 쓰고 필요경비 산입이라는 말을 써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사업소득금액이 나와요.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9천만 원 나와 있죠. 당기순이익이 9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가 3천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본인의 급여는 여러분들 본인의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가 됐으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주시면 돼요. 3천만 원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죠? 그러면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비용으로 들어간 거 필요경비 불산입이란 말 써요. 아들에 대한 급여는 세무조정 없어요. 은행 이자 수익이 500만 원 있죠? 이자 수익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법은 이배사가 따로 있잖아요. 이배사. 이 사업소득을 계산하는데 이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사업소득을 계산하는데 이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자는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걸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란 말 씁니다. 토지처분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가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총수익금액 불산입이죠. 여기 들어갑니다. 똑같이 900만 원. 다시 한번 양도소득의 토지처분이익은 토지처분이익이 사업소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9,300에서 그죠? 1,400을 빼주시면 되죠. 9,300에서 1,400을 빼주시면 7,900만 원이 사업소득 금액이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계산했나? 이게 3천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나 300으로 봤네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2천에서 1,400을 빼주면 1억 60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23번의 답은 2번.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업원 본인이 학자금은 법정 요건을 구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하지 않은 자녀 학자금은 전액 근로소득 즉 과세에 포함된다라는 말입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이게 뭐예요? 식당이 있다는 얘기죠. 식당이 있어서 밥을 제공받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밥도 받고 제공받고 현물 식사도 제공받고 월 15만 원의 식사대를 지급받아요. 그러면 전액과세가 되는 겁니다. 전액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조건으로 식대를 받았을 때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식사를 제공받으니까 전액과세가 되는 거죠. 24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24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3번.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필요 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 경비 대신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세 절차가 종결되며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25번. 다음 대화에서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야, 주영아, 너 로또 당첨됐다며? 축하한다. 고마워. 근데 세금이 엄청나네. 세금이 소득세 20%에 주민세가 2%나 돼서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 그럼 주영이는 내년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되겠네? 틀렸습니다. 우상철. 로또 복권은 분리과세로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성기현. 당첨금이 3억 원 이하겠네? 3억 원을 추가하면 그쵸? 세율이 30%니까 3억 원 이하는 20%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자, 26번.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계액을 물었습니다. 장인은 안 돼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안 되죠. 본인, 배우자 되고요. 장녀는 이자가 90만 원이 있지만 이자 2천만 원까지는 되는 거죠. 장애인이니까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 배우자, 장녀, 차남 4명입니다. 4명. 장모는 당해년도 중에 사망하였다. 사망일 전일의 연세는 67세이다. 60세 이상으로서 사망한 연도까지는 됩니다. 그럼 5명이 되겠습니다. 5명. 5명이 되는 거죠. 사망한 연도까지는 돼요.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5명이면 750만 원이죠. 여기다 플러스 추가공제 배우자 장애인, 장녀가 장애인. 경로우대는 70세 이상만 되는데 장애인이 해당 사항이 없죠. 장애인만 2명 있으니까 플러스 400만 원 해주면 1150만 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50만 원 4번. 26번의 답은 4번이죠. 27번. 신용카드 공제액을 물었어요. 공식을 써드려볼까요? 신용카드 사용액 마이너스 총급여. 마이너스 총급여 곱하기 25% 곱하기 15%가 신용카드 공제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 마이너스, 여러분 총 급여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천만 원에 25%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빼주고 곱하기 15%입니다. 그러면 45만 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의 답은 1번이고요. 28번.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항목별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공제가 되죠. 하지만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맞습니다. 만 25세이며 장애인이 아닌 아들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맞죠? 이러한 아들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됩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이면 다 된다라고 그랬어요. 총 금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용 공제 없어진 제도입니다. 옛날 옛적에 없어진 제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28번의 답은 3번. 동그라미 4번에 교육비는 대학교는 900만 원, 초중고 유치원은 3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는 거 맞습니다. 29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현물 출자. 여러분 건물의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죠. 증여세. 니은은 빠져야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빠집니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직전연도, 사업연도, 말년제 상장법인의 총 발행 주식의 0.5%를 보유한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을 때 아닙니다. 미등기 토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맞죠? 기업, 디귿, 비읍.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9번의 답은 2번. 30번. 상담 사례 중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답변 1을 답변만 볼게요. 촬영비가 진료, 질병 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죠? 답변 2. 자동차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의무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죠? 답변 3.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틀렸어요. 국내 것만 되는 거고요. 해외는 안 됩니다. 30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30번에 틀린 것은 3번. 31번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퇴직 위로금이나 공로금도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했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고요. 1번 맞고요. 2번 퇴직소득 공제의 미공제액은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나? 틀렸습니다.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퇴직소득은 분류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랑 절대 교차해서 공제해주면 안 돼요. 2번이 틀렸어요. 3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퇴직소득 금액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빼주면 과세표준 나오는 거 맞고요. 산출세액은 근속연수로 나눠서 계산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해 주는데 이런 걸 연분연승법이란 말 써요. 연으로 나눠줘서 연으로 곱해준다. 연승, 연분, 연승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2번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은 재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맞죠? 부가세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도 맞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 맞죠? 4번이 틀렸네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생산지국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32번의 답은 4번. 33번 다음 중 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가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맞죠?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1번 맞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면은 용역의 공급이죠. 노동력만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죠. 재화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재화의 담보 제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 신고를 마치고 선적이 완료된 물품까지 밑줄 쳐봐요. 선적이 완료된 물품 밑줄 쳤으면 외국 물품으로 간주함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물품이에요. 외국 물품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거니까 재화의 수입이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33번의 답은 1번. 34번 매입세 공제액을 물었어요. 자, 기계장치 2천만 원의 동그라미 업무무가는 불공이죠. 원재료 구입한 거 500만 원의 동그라미 부재료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계산이 누락됐으니까 공제가 안 돼요. 비품 구입한 거 신용카드로 구입했으니까 됩니다. 결국은 3천만 원이죠. 그래서 기계장치 구입한 거, 원재료 구입한 거, 비품 구입한 거 돼서 3천만 원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34번의 답은 3번입니다. 35번 다음은 영세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영세일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세법상 재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맞아요. 영세율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맞습니다.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도 맞고요. 과세사업자뿐만 아니라 면세사업자도 수출했을 때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면세를 포기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36번 과세표준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은 차감하는 게 맞는데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은 차감하는 게 맞아요. 또 차감하면 안 되죠. 1억 원에서 자 견본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처분한 거 2억 원 더해주시면 되고요. 연체이자 받은 것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수출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외상매출의 기업 1억 원에다가 상가 처분한 거 2억 원, 직수출 영세율은 영세율이지만 세율이 0이죠. 과세표준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세율이 0일 뿐이지 과세표준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답은 1번. 36번의 답은 1번이에요. 37번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수출하는 재화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모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37번에 틀린 것은 1번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일여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당해 월의 말일 날짜로 발행을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을 전자계산 조직에 의해서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 조직이나 전산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보관했을 때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틀린 것은 1번이었고요. 38번입니다.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라. 총 매출액이 4,500만원. 여러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매출세액이 총 매출액이 4,500만원 나와 있으니까는 매출세액은 450만원이 되겠죠. 연탄 무연탄은 면세입니다. 여러분 연탄 무연탄은 면세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1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억 원. 자 그러면은 1억 곱하기 이자율은 5% 곱하기 365분의 10, 11, 12 10, 11, 12니까 92일 그러면은 간주 임대료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간주 임대료.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는 자 1억 곱하기 5%입니다. 곱하기 0.05 곱하기 92일 나누기 365 해주시면은 126만 얼마 나오냐면 273원이 나오고요. 매출세액은 10%만 들어가는 거니까는 126,027원이 들어갑니다. 건설자재의 구입액이 500만원 있고요. 이 중 2분의 1은 아직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다?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매입 시점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50만원입니다. 그러면 4126,027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매입 시점에서 공제를 하는 거지 사용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어도 매입세 공제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9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 매입 시 또는 재화를 수입했을 때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죠. 하지만 영세율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거 맞죠? 당해 재화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틀렸습니다. 매입하는 시점에서 매입세액 공제받는다라고 그랬죠? 3번 틀렸어요. 일반 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해 확인받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네요. 40번 부가가세,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미등록 가산세 1% 내는 거 맞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각각 적용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40번의 답은 2번이죠. 자, 세무회계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